진짜 하다하다 어이가 없어서 판에 글까지 씁니다. 남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소연도 못하겠네요. 제목 그대로예요. 오늘 남친이 무슨 종이 쪼가리를 주길래 뭔가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정해준 혼수 리스트였습니다. 옆에 3L 등 브랜드까지 전부 써 있었고요. 냉장고랑 에어컨 등 몇 개에는 모델명까지 써 있네요. 남친이 저보다 월급이 1,015만원 정도 더 많고 여러모로 그렇게 꿀리는 입장도 아닙니다. 집도 1억 3천 전세인데 남친이 모은 돈 5천, 저희 집에서 해준 돈 5천, 대출 3천이라 똑같이 해가고 대출금 같이 갚아야 할 상황이고요. 그런데 혼수는 제가 전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수 좀 아껴서 해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애기 들어보니 나중에 애기 생기면 가구 다 망가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좋은 거 할 필요 없다고 하길래 가구 수준 낮추고 가전에 신경 쓰려고 했어요. 근데 혼수 해오라고 저렇게 온갖 이름 높은 브랜드들로만 리스트를 써주다니요. 원래 혼수는 여자가 알아서 해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저대로 안 해가면 해가고도 뒷말 나올 거 분명한데 지금 이게 결혼 전부터 무슨 무례함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아서 해갈 건데 저렇게 다 정해서 리스트 보내주니 제가 돈줄 댄 기분이네요. 거기다가 집과 똑같이 한 상황이고 제가 혼수까지 책임지는 상황이니 예단은 안 하기로 일찍이 전부 말 맞춘 상황입니다. 근데 혼수 리스트에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이 한 개씩 더 있어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예비 시댁 거 바꿔달란 거래요. 생각해보니 예단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면서 대신 김치냉장고 에어컨만 바꿔달라고. 남친한테 이게 지금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고 했더니 이해를 못합니다. 어차피 같이 살면서 쓸 건데 같이 결정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고 하네요. 이게 같이 결정한 건가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통보한 거지. 그리고 남친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모델명까지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시어머니, 시이모 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결정해서 저한테 이대로 사라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련히 어른들이 다 써보고 좋은 거 결정해 준 거 아니겠냐고. 도리어 이런 쪽은 잘 알지도 못하니 잘 된 거 아니냐면서 제가 예민하대요. 별것도 아닌 걸로 문제 일으킨다고. 화요일에 아빠가 친구분들과 술 약속으로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혼수 리스트라며 예비 시댁에서 보내줬다고 보여드리니 취했던 술이 다 깬다며 뭐 이런 대먹지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성 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남동생 나중에 결혼할 때 준다고 2년 전에 경매로 아파트 하나를 싸게 사두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시세가 4억이 넘는데 남동생도 제가 이런 꼴 당하니까 화가 잔뜩 나서 그 집 누나 이름으로 해주라면서 대신에 저한테 집 대가로 받을 거 다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녀라 저희 집에서 첫 결혼이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몰랐던 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혹시 귀하게 키운 딸이 남의 집에서 시집살이라고 고생할까봐 남친 모자라는 부분까지 채워줘가며 더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도 있는데 남친 집에서는 저희 집에 이런 호의를 호구로 받나 봅니다. 댓글 보고 부가 설명 드리자면 화요일에 회사가 서로 그렇게 먼 편이 아니라서 점심때 잠깐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남친이 헤어질 쯤 혼수 리스트랍시고 종이를 준 거라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할 때라 어떻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네요. 눈앞에서 받자마자 쫙쫙 찢어줬어야 하는 건데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파혼한 거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의 경우에 시이모 되실 뻔했던 분이 아는 분 빌라가 있다면서 소개하셨어요. 2008년도에 신축한 20평대 빌라인데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았었다고 하셔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계약금 1,000만 원만 남친 돈으로 주고 계약 확정은 안 지어놨었어요. 12월 결혼 예정이어서 11월에 계약하려고 미뤄뒀던 건데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전 글에 남친이 저보다 월급이 1,015만 원 정도 더 많다고 했는데 그건 월급 기준이고 상여금, 인센티브 합치면 연봉으로 봤을 땐 제가 조금이나마 더 높습니다. 남친은 상여금만 받지만 저는 상여금에 인센티브를 따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남친은 6,500만 원 모아놔서 5천만 원 집값에 쓰고 1,500만 원 남은 상황이었고 저는 4,300 모아놨는데 집값은 집에서 5천 보태주셔서 전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빚 안고 시작하는 거 보기 싫으셔서 3천 더 해주시려고 한 거 제가 면목이 없어서 거절했고요. 제가 액세서리 별로 안 좋아서 예물로 서로 반지만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제가 모은 돈은 하나도 안 썼으니 어차피 같이 살면서 쓸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만 원 전후로 혼수해 가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참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글 쓰고 나서 그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뒷목 잡을 일은 20평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가전이 전부 브랜드 제품인 건 둘째치고 전부 최신식 초대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집 860L짜리 양문형 냉장고에 요새 이승기랑 차승원이 광고하는 508L짜리 김치 냉장고까지. 20평대 빌라에 신혼부부가 살 건데 무슨 저런 냉장고를 2개나 드리나요?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집에서 밥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저런 걸 드리겠어요? 거기다 에어컨도 검색해보니 빌라에 큰 방이 2개 있는데 거실에 하우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에 방 2개에 각각 6평형 벽걸이 에어컨까지 3멀티 에어컨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빌라는 춥다는데 아예 얼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40평대 아파트인데 18평형 에어컨 달고 시원하게 잘만 사는데 시댁될 뻔한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집 평수대로 에어컨 해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다 원래 각자 집에서 쓰던 컴퓨터랑 노트북 다 있는데 컴퓨터랑 노트북도 새로 들여놓게 하고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홈시어터에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있더군요. 홈시어터가 뭔지나 알고 넣은 건지 에스프레소 한번 마셔나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20평 겨우 넘는 집에 그 가전, 가구 다 집어넣어 놓고 어디 사람 들어갈 자리나 있겠어요? 예단으로 보내라는 김치냉장고는 조인성이 광고한다는 김치냉장고던데 아직 냉장고도 일문형 냉장고 쓰고 있으면서 김치냉장고만 최신식으로 들여놓으면 집이 삐까번쩍해지는 줄 알았던 건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열이 받네요. 남친은 카톡 확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도 답도 없고 전화도 계속 안 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남친 마이너스 원래 혼수로 얼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마이너스 1000만원 전후. 하루 종일 전화 왜 안 받는데? 전화로 해. 그제서야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반반한다고 하면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오빠 눈엔 이게 다 필요해 보이냐고 했더니 엄마랑 이모가 써준 거라면서 대충 흘어봤는데 다 필요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오빠 눈엔 3멀티 에어컨, 홈시어터, 에스프레소 머신 이딴 게 다 필요해 보였냐. 근데 왜 오빠네 집엔 에어컨, 홈시어터, 에스프레소 머신 없고 냉장고도 아직 일문형이냐니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반반하자는 게 지금 하고 싶은 말 아니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혼수가 들어갈 만한 집이면 최소 30평은 돼야 할 텐데 군소리 없이 이 혼수 다 넣고 예단까지 제대로 해줄 테니까 빌라든 아파트든 그 정도 평수로 대출 없이 집 한 채 사오라고 했더니 집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샀지 지금 장난하냐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내가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해갈 수도 있는데 오빠가 이 리스트대로 혼수 채우고 예단 집값의 10%로 4천만원 보내라고 했더니 1000만원으로 혼수할 수 있냐고 저한테 대려 묻더라고요. 내가 1000만원 혼수로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꼴을 보면 모르냐고. 아님 지난 1년 8개월 동안 혼수로 1000만원 생각했는데 1500만원 들 것 같다고. 내가 지금 큰일 앞두고 이렇게 얼굴 붉혀가며 감정 상할 소리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가전은 저렇게 신상으로 가득 채우고 가구는 싸구려로 하면 이상하니 아예 가구까지 싹 다 최고급으로 맞출 생각하고 넉넉하게 혼수로 4천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럼 3천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걸로 혼수하면 되겠다고 답 찾은 것 마냥 굴더라고요. 정말 지치고 화도 안 나서 그럼 결혼하고 3천 빚 혼자 갚을 거냐고 했더니 내가 더 많이 갚기는 하겠지 라고 하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갚긴 하겠지만 저도 갚긴 갚아야 한단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파혼하자. 전세계약금은 오빠 돈이니 오빠가 알아서 처리해라. 내가 신혼여행, 식장, 예물 가계약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반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거 혼수 좀 해오랬다고 파혼 소리까지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이냐고. 그럼 그 좀 되는 혼수 반반으로 하자니까 싫어서 파혼 소리 나오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냐고 했더니 엄마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준답니다. 그래서 오빠네 엄마랑 상의를 하던지 말던지 나는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라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웃긴 게 정말 엄마랑 상의를 한 건지 무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도 아닌 시어머니 데려던 분이 건 거였어요. 화가 나서 어차피 잠은 안 자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화 받으니까 다짜고짜 절 교육을 시켜야겠으니 만나야겠다고 하시길래 퇴근하고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이후로 시간, 장소 알려달라고 했더니 낮에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이라 회사 나가야 하니 낮 시간엔 안 되고 집으로 찾아가는 건 싫다고 했더니 지금 일륜지대서 앞두고 그깟 회사가 중요하냐고 하길래 어차피 안 할 결혼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평생 다닐 회사에 해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저 만나고 싶으시면 6시 이후에 회사 근처로 찾아오시라고 하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저는 남친이나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든 파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식장, 신혼여행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예물 가계약도 전부 취소하고 나서 남친한테 식장, 신혼여행 예물 다 취소했고 반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지 정말 파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 바로 전화 와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점심때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것저것 처리할 거 많아서 바쁘니까 볼 거면 회사 끝나고 당신 어머니 모시고 한꺼번에 만나자고 했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상황 설명하고 파혼하게 됐다고 했더니 남자 동료들까지도 그런 집이 다 있냐면서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연락 온 장소로 찾아갔더니 남친, 어머님, 이모님 다 같이 있길래 잠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상대하고 깔끔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 자리에 앉자마자 뭐가 그리 급하신지 바로 본론 꺼내셨고요. 시어머니 뭐가 맘에 안 드냐? 하루 종일 발품 팔아서 고른 거니 이것보다 괜찮은 거 없을 거다. 가전이라는 게 10년씩 쓰는 거고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야 해서 나중에 애기 낳고 살림 커지고 이사 갈 것까지 생각해서 고른 거다. 저는 이 혼수 리스트라며 보내주신 걸 보니 저희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가전 오래 쓰는 걸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집도 빌라에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시작하는 입장에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혼수로 이 정도 쓸 돈 있으면 대출 안 받고 집 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예요. 그리고 발품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발품 팔았다고 하는 건 매장 하나 들어가서 그 매장에 있는 가장 최신식 최대 사이즈 제품 고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어머니 그게 정 마음에 안 들면 예단만 보내고 너희 살림은 알아서 해라. 나야 예단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다. 저 상견례 때 이미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예단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쓰이시고 당장에 며느리가 돼서 한 가족이 될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이시나 봐요. 저는 집값으로 정확하게 반 보태고 거기에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마당에 시댁으로 예단 보내고 초와 혼수해 가면서까지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니까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나오면서 서로 말도 제대로 안 맞춘 건지 남친은 예단 안 해도 된다, 혼수 반반하겠다, 집 대출금은 자기 혼자 갚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예단만 해라, 혼수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시이모는 전세계약금 못 돌려받는 거니까 같이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아라. 다들 저 하고 싶은 말들만 내뱉더라고요. 마지막이라도 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 예의 갖추고 싶었는데 점점 들으나마나 한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니 저도 짜증났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저는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온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 의미 없이 붙잡지 마시고 그쪽에서 해야 할 정리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서 남친한테 우리 집에서 너한테 말 나오는 일 없도록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 오빠도 오빠네 집에서 나한테 말 나오는 일 없게 오빠가 마무리 지으라고 하고 그냥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그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받으셔서 그댁 아드님은 저희가 1억 넘게 돈을 들여 살 만큼 대단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른 여자 찾으시라고 했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저 쫓아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마음 돌릴 생각 없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전화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수시로 전화가 오길래 계속 연락하면 전화번호 바꾸겠다고 했더니 연락은 없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쫓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이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는데 수요일에 갑자기 제가 맡고 있던 클라이언트한테 문제가 생기면서
어제까지 제가 너무 바빠져서 후기가 늦어졌어요. 댓글도 제대로 확인 못해서 150개 정도 달렸을 때 확인하고 못했는데 어젯밤에 확인해보니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네요. 하나하나 전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환해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는 꼭 써야 할 것 같아서 올려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댓글들도 파혼하는 게 낫겠다고 해주니 차라리 잘된 거라고 내가 제대로 행동한 거라는 위안이 들어요. 사실 파혼하면 많이 힘들 것 같고 주변에서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파혼이 무서워서 참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남은 인생에 걸린 일이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